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힘이 될게요. 오늘의 주제, 비타민C. 비타민C는 뭔가? 바로 수용성이고 아스코빈산이라고 합니다. 아스코빈산이라고 명명했던 분은 그 헝가리의 과학자 스젠트 교류기 박사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비타민C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일부 동물, 특정 박쥐라든지 기니어 피그, 그리고 연어, 송어 등 같은 일부 동물에 의해서는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이런 그 동물과 더불어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도 비타민C를 만들었는데 4천만 년 전에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유전자 변이가 생겨서 L-글루코락톤 옥시다제가 합성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도 비타민C가 풍부한 지역에서 주로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에스키모인들. 그 추운 나라에서는 어떻게 비타민C를 해결했을까요? 에스키모인들은 사냥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부신을 꺼내 먹습니다. 부신은 뭐냐면 우리 몸의 신장 위에 있는 조그만한 장기입니다. 부신 속에는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신을 먹음으로 인해서 부족한 비타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가비타민 치료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클레너 박사 때부터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942년 클레너 박사의 부인은 잇몸에 출혈이 많이 생겨서 그걸로 고생하셨는데 그때 치과 의사가 모든 치아를 다 뽑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클레너 박사는 우연히 과거에 침판지가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했을 때 비타민C를 투여받고 나서 좋아졌던 연구 결과를 본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인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했더니 놀랍게도 잇몸의 출혈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바이러스 폐렴 환자에게 똑같이 비타민C 2g을 IM으로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도 좋아졌고 또 소아마비 환자 아이들에게도 비슷하게 비타민C를 공급했더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1952년 그 소아마비가 굉장히 이제 확산하고 있을 때 클레너 박사 이외에도 많은 의사들이 특별한 치료법이 없을 때 비타민C를 공급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당시 클레너 박사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한 가지 이제 기고를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급성인 경우 비타민C가 적절한 용량으로 규칙적으로 투여된다면 곧 회복될 수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4에서 6시간마다 주사로 250에서 400mg per kg를 투여하고 경구로 가능한 만큼 투여하면 소아마비는 96시간 이내에 완치될 수 있습니다. 제발 누가 시도라도 좀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처럼 코로나가 창궐하고 특별한 치료법, 예방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없는 순간에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발을 깨끗이 하고 모임에 가지 않는 것과 더불어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복용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클레너 박사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어윈 스톤입니다. 미국의 생화학자로서 메가비타민, 저비타민 혈증이란 말을 처음 사용하였고 RDA, 하루 권장용량의 비타민C 양이 적다고 말했던 분입니다. 어윈 스톤 박사의 유명한 일화는 라이너스 폴링한테 보낸 편지 한 편입니다. 1966년 뉴욕의 뉴버그상 수상식 때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본인이 25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인류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어윈 스톤은 라이너스 폴링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비타민C를 복용하게 되면 25년 이상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어떻게 보면 이 편지 하나가 라이너스 폴링을 변화를 시켰고 메가비타민, 비타민 치료에 서막을 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입니다. 노벨상을 2번 타신 분이 인류 역사상 2분 계십니다. 한 분은 큐리 부인이고 또 다른 분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입니다. 그는 화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데 1954년에는 분자구조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셨고 1963년에는 핵실험 반대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어윈스톤의 편지 한 장으로 인해 비타민C에 심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는 과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968년 사이언스에 비타민의 메가 용량, 분자 교정, 기능의학, 비타민의학 등을 처음으로 설명하고 제시해 줬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복용하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자 비타민C와 감기란 책을 저술했습니다.
의학계에선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일반인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본격적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미국 내 비타민C 신봉자가 점점점 늘어났고, 실제적으로 미국 국민의 5천만 명 이상이 비타민C를 본격적으로 복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도에 KBS 아침마당에 서울대 이황재 교수님이 나오셔서 비타민C를 설명하고 나서 비타민C 붐이 불게 되고 본격적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순응하며 자신을 적응시키지만 일부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며 사회를 오히려 자신에 적응시키려고 한다. 사회는 이런 비적응자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비타민C 연구에 수많은 난관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C와 의료계의 논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창한 병원의 대표 원장인 염창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